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이 자신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아내인 고유정을 고소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반전되고 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자, 고유정의 현재 남편, 왜 갑자기 아내를 고소하게 된 겁니까? 당시 이제 올해 3월 2일이었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고유정과 재혼한 이후에 고유정이 이제 다 아이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원래 결혼해서 있었던 그 다른 아내와의 사이에 있었던 아들을 데려다 키우게 하러 합니다. 그게 2월 28일이었는데 이틀 뒤엔 3월 2일 날 갑자기 아들이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질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리에 깔려서 이 질식을 한 것 같다라고 그 아빠의 아버지가, 다리에 깔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경찰로 진술했었고 그때는 어떻게 특별하게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가장 이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날 고유정이 뭔가 음료수를 건넸는데 마시고 나서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바로 잠이 들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고유정이 지금 전 남편 살해할 때 수면 유도제를 사용했다라는 게 또 혈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심이 일단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의심과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자 최근에 또 지금 현재 남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숨진 아들 위에 내 다리가 올려져 있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자, 이 전 남편 사건을 두고 이 현재 남편이요. 또 다른 매체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 이목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고유정에게 당한 것 같다.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의 그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지금 보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현재 남편에 대한 어떤 입장은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 13일 동안 조용히 있었다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5월 그 하순인데 네. 이 사건 이후에 이 현재 남편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고유정을 찾고 있었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6월 1일 날 체포가 되면서 이것이 사건화가 되니까 이제 상당히 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뭐 그 이제 별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걸 좀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도 혹시 이 고유정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검찰에 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한동안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던 지금 현재 고유정의 남편.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가장 보도 내용과 다른 점. 아까 내 다리가 아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질식사된 거다. 그게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을 부인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났을 때 숨진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게 원래 이제 이 현재 남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를 사별하고 난 다음에 6살 아들이 있었고 네. 고유정도 마찬가지로 이혼한 6살 아들이 있었대요. 아하. 그래서 두 사람이서 그럼 같이 키우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고유정이 이제 차일 피를 미루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 데려온 지 한 4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 며칠 전부터 고유정이 자기는 감기가 있다 그러면서 딴 방을 쓰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날 아들을 같이 데리고 잤는데 문제는 그냥 자기 올 소방관이었대요. 그 직업이. 그냥 응급치료사였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질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렇겠군요. 남편이. 그렇겠군요. 그래서 본인은 자다가 일어나 깨워보니까 아들이 침대 밑에 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식이 돼서 사망해 있더라는 거죠. 입에도 이제 이렇게 거품 있고 한 다음에 핏자국도 있었고. 핏자국도 있고 코에서 피가 나고 네.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사망했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바로 119를 불러서 아하. 응급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사망을 했는데 지금 본인의 이야기는 절대 본인이 그날따라 잠을 좀 깊게 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다리를 이제 얹어서 질식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아하. 절대 다리를 얹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사망한 것도 보면 이게 뭔가 본인 어떤 일반적 질식과는 좀 다른 양상의 어떤 모양새였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그냥 사건을 질사론이 끝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고유정의 범행을 찾아보니까 이게 의문투성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왜 하필 며칠 전에 아들 안 데리고 왔으며 네. 그다음에 자기가 감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딴 방에서 잤으며 네. 그다음에 이 아들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 남편도 현재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의혹 가운데는 그 현재 남편이 의심하는 부분은 그날따라 유난히 본인이 깊이 잠들었던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요. 이 아들이 사망하기 넉 달 전 지난 11월에도 고유정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전 남편 살해에 대한 그 한편의 혈흔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약품을 처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졸피뎀이라고 네, 했었죠. 졸피뎀이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네.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청주 상강경찰서에서도 이 아들의 사망 사건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 남편의 참호도 검사를 했고 근데 이 졸피뎀 같은 경우는 한 1년까지도 이 네. 수면 체내에서 뭐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나오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혹만 지금 난무할 뿐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질식사로 일단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의문점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군요, 수사를. 자, 알겠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이 남편, 현재 남편에게 매우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고유정. 현재 남편의 고소장 제출, 아마 본인에게는 상당한 지금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본인을 고소했기 때문에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고유정의 변화, 이런 남편이 인터뷰를 한 것들을 알게 되면 고유정도 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범행 동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실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아주 모르쇠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때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을 빨리 불러달라. 남편 불러주면 내가 진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남편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의존적이고 상당히 남편한테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남편에게는 많이 그렇죠. 의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남편이 본인을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고유정 입장에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나 태도를 봤을 때 과연 모든 걸 술술 불 거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유정 입장에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붓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현재 남편의 아들, 그 아들이 살해되는 혹시나 그 죽음에 고유정 씨가 연관돼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더 숨기기 위해서라도 더 발뺌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뭐 지금 이 남편이 그렇게 본인을 고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다 밝힐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태도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아하. 도리어 그 아이와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아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전 남편이 과거 숨지기 전까지만 해도 총망받던 이 학생이었다라던 것이 알려져서 이 많은 이들이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알려진 건가요? 사실 이제 고유정과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네.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유정은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고, 이 남편도 이공계통에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이제 지금 과정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논문도 같은 경우 SCI에 이제 등재도 됐었고, 상당히 이제 촉망받는 그런 어떤 대학원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하면서 자기가 이제 학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부양하기 위해서 이 40만 원을 매달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는 그 4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이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요. 그 40만 원 반드시 보내기 위해서. 그냥 본인은 돈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옷만 입고 아들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정성을 기울였고, 그다음에 아들 장난감, 그다음에 아들하고 오면 같이 놀 뭐 바람개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집에 다 보내도 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러 이 소송이 좀 오래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간다니까 너무 이제 좋아서 본인이 정말 그렇게 기뻐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네. 인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논문 인용 세긴에도 3편의 논문이 올라있을 정도로 학술적으로도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촉망받는 그런 그렇죠. 학소였다고. 예, SCI라고 하는 게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 그래서 인용을 많이 하는 저널들이에요. 아. 그 저널에 실리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논문집이라고 얘기하죠. 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집들이 많이 있는데 SCI나 SSCI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받은 그런 논문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문의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SCI나 SSCI에 등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저도 한 몇 편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논문들만 SCI나 SSCI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경우로 본다고 하면 대학원생인데 이 정도 실력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실력이 인정받았던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과연 이 고유정의 실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될지 저희도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사실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